한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70대 인구는 630만 명 정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 70대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5만 원 정도이며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하면 1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 맞벌이 부부 중 최고 수령액은 월 485만 9천 원인 70대 노부부 사례도 있습니다. 70대 이상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상당수가 공적연금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령 기간은 길어지고 있지만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이들의 삶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평범한 70대 부부가 어떻게 연금으로 생활하며 어떤 희로애락을 겪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연금 생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현재 수령하시는 연금액은 어느 정도이신지요? 제가 젊어서부터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35년 넘게 부었습니다. 덕분에 매달 92만 원 정도 나오고 거기에 기초연금 34만 3천 원 더해서 총 126만 원 조금 넘게 받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한 보람이 있는 거죠. 저는 남편처럼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못해서 국민연금은 47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기초연금은 똑같이 34만 3천 원 받으니까 둘이 합치면 한 달에 81만 원 정도네요. 그래서 저희 부부 총 연금 수입은 207만 원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넉넉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맞아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드니까 몸 여기저기가 말을 안 들어요. 저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는데 한 번 갈 때마다 2만 원이 넘게 나가요. 남편도 고혈압 약을 매달 타와야 하고요. 이런저런 병원비 합치면 한 달에 10만 원은 훌쩍 넘어요. 연금이 두 분 생활의 가장 큰 수입원이시겠네요. 혹시 다른 수입원은 없으신가요? 저는 젊을 때 남편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하느라 정신없어서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꿨어요. 그때라도 조금씩 저축해뒀더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도 기초연금이라도 나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말이지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빠듯한 연금으로 생활하시기 위해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두 분만의 생활비를 줄이는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식비 절약이 제일 중요하죠. 외식은 정말 특별한 날 아니면 거의 안 하고 집에서 직접 해 먹습니다. 동네 시장에 가면 저렴하고 신선한 채소를 살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요. 한 번 장 볼 때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면 며칠은 걱정 없어요. 고기나 생선은 비싸서 자주 못 먹고 주로 저렴한 채소나 계란, 두부 위주로 식단을 짜죠. 솔직히 빠듯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월세 부담은 없지만 30년 넘으니 여기저기 고장나는 곳도 많고 겨울에는 난방비도 만만치 않아요. 무엇보다 식비나 공과금 그리고 나이 드니 병원 갈 일이 잦아져서 의료비 부담이 큽니다. 200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는 풍족하게 살기는 어렵죠. 저희 나이에 무슨 다른 수입이 있겠어요. 자식들은 다 분가해서 자기들 살기 바쁘고 가끔 용돈이라도 주려고 하지만 저희도 빠듯해서 괜찮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은퇴하고 경비 일이라도 해볼까 했지만 건강이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결국 이 연금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는 정말 푼돈까지 아껴 쓰려고 노력해요. 매일 저녁 오늘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다음 달 예산을 짤 때 참고하죠.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려고 서로 잔소리도 많이 해요. 그리고 저희는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해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는 만 65세 이상은 무료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멀리 있는 병원에 가거나 시장에 갈 때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갑니다. 택시는 정말 급할 때 아니면 거의 안 타요. 택시비 한 번이면 며칠 식비가 나오니까 아깝더라고요. 최근 전기세나 가스비 등 공과금 인상으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 얘기 마세요. 작년 겨울 난방비 폭탄 맞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희 아파트가 오래돼서 우풍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내복을 꼭 껴입고 전기장판이랑 온수 매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보일러 트는 시간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여름에도 에어컨은 정말 더울 때 잠깐씩만 틀고 주로 선풍기 2대로 버텨요. 물도 아껴 쓰려고 신경 많이 써요. 설거지할 때 물을 계속 틀어놓는 대신에 먼저 애벌 빨래를 해서 기름때를 제거하고 헹군 물은 모아뒀다가 화분에 주거나 걸레 빠는데 다시 사용하죠. 세탁도 빨랫감이 어느 정도 모이면 한꺼번에 돌리고요. 작은 습관들이지만 이렇게 조금씩 절약하다 보면 그래도 부담이 조금은 덜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주변의 다른 노인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저희 동네에도 비슷한 형편의 노인들이 많아요. 다들 연금 받아서 근근히 생활하시죠. 폐지 주워서 용돈 벌이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파지 수집하는 리어카 끄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경로당에 가면 다들 생활비 걱정, 병원비 걱정이에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가진 돈은 없고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두 분이 함께 하시기에 느끼시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지시나요? 저희는 50년 넘게 같이 살았으니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 마음을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하고 인사하는 평범한 순간, 같이 밥 먹으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저녁에 TV 보면서 졸다가 같이 잠드는 순간, 이런 일상들이 다 소중하고 감사해요. 손주 녀석들이 가끔 전화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 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며칠 전에 큰 손주가 그림 그려서 보내줬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용돈이라도 두둑하게 챙겨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늘 미안한 마음이죠. 저희 부부는 오래된 취미가 있어요. 둘 다 꽃을 좋아해서 베란다에 작은 화단을 가꾸거든요. 계절마다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얼마 전에 튤립 9군을 심었는데 봄에 꽃 피는 모습 생각하면 벌써부터 설레요. 돈 안 드는 소소한 행복이죠. 하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요? 예전 같지는 않죠. 저도 모르게 아야 소리가 절로 나올 때가 많아요. 혈압약을 꾸준히 먹고 있고 가끔 허리도 뻐근해서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얼마 전에는 감기가 심하게 와서 며칠 동안 고생하기도 했고요. 저는 무릎 관절염이 점점 심해져서 계단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수술비도 만만치 않고 수술 후 회복 기간도 길다고 해서 아직 망설이고 있어요. 허리도 자주 아프고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으실 텐데 혹시 건강 관리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동네 공원에 나가서 30분 정도씩 걷기 운동을 해요. 숨이 찰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하니까 그래도 몸이 덜 뻐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도 되도록이면 싱겁게 먹고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남편 따라서 같이 걷기 운동도 하고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도 자주 해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아프면 모든 게 다 소용없으니까요. 자녀분들은 부모님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기도 하는지요? 저희 자식들도 다 착해요. 저희 걱정 많이 하고 가끔 용돈이라도 챙겨주려고 하죠. 큰애는 자기 살기도 빠듯할 텐데 명절 때마다 꼭 봉투를 쥐어주고 가요. 작은애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가끔 맛있는 거라도 사다 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지만 저희는 되도록이면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요. 저희도 한때는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거든요.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싫어요. 저희 연금 안에서 최대한 아껴 쓰고
저희 힘으로 살아가는 게 마음 편합니다. 앞으로 연금 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없으신지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일 큰 걱정은 역시 물가예요. 지금 받는 연금으로는 겨우 생활하는데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르면 어떻게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저희 생활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해요. 암이라도 걸리면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나올 텐데 저희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큰돈 빌리기도 미안하고 정말이지 앞날이 깜깜할 때가 많아요. 주택연금도 생각해 봤지만 아직은 저희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집을 팔 수도 있으니 쉽게 결정하기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불안한 마음은 늘 있습니다. 정부나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같은 어려운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현실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금액도 좀 더 올려주시고 의료비 부담도 줄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들이 인간답게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직 힘이 있고 일할 의욕이 있는 노인들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노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두 분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부로서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인생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젊은 시절부터 온갖 고생 함께 하면서 살아왔으니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죠.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아마 벌써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김 씨는 제 아내이자 오랜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이고 밤에 잠들 때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죠. 잔소리도 많이 하지만 뒤돌아보면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김 씨 없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상상도 안 돼요. 앞으로 남은 노년 생활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있으신가요? 큰 욕심은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남편 건강 잘 챙기면서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소소하게 살아가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바람이에요. 손주들 예쁘게 자라는 모습 오래오래 지켜보고 싶고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한번 편안하게 다녀오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김 씨 옆에서 든든한 남편으로 좋은 친구로 함께하고 싶어요. 오래전에 못다 이룬 꿈이 있다면 작은 텃밭이라도 가꿔서 직접 키운 채소로 밥상을 차려보는 거예요. 소박하지만 그런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힘들어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셔서 아픈 곳 없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시고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철수, 김순희 부부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특별하지 않음 속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70대 부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연금, 점점 늘어나는 의료비와 공과금, 그리고 불안한 미래. 하루하루를 아껴가며 살아가야 하지만 이들은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같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부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은 그들에게 생존의 수단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의지가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진짜 버팀목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부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노년의 삶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이들처럼 조용히 살아가는 노년의 삶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단지 연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품위는 어떻게 지켜져야 할까요? 박철수 씨의 오래된 안경 너머 눈빛에는 희미한 피로와 함께 아직 살아있다는 실감,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이 비칩니다. 김순희 씨의 손끝에서 넘겨지는 가계부에는 절약과 불안, 그리고 내일도 살아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배어 있습니다. 이 인터뷰가 오늘도 조용히 일상을 버텨내고 있는 또 다른 수많은 박철수, 김순희 씨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노후란 단지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라 함께 웃고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기를 바랍니다.